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복귀할 거냐 1번. 2번 신당 창당이다. 자, 뚱커벨 3번. 정상훈 기자. 전 4번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왜냐하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뚱블리 정상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게 뉴스 가야 되는데 뚱커벨 네. 그 책상 위에 뭐 육포 가져온 거예요? 뭐예요, 그거? 아니면 그 저기 육포 네. 의미심장하시네요. 네. 빵이에요, 육포예요? 네, 뭐 이게 점심 안 먹었어요? 지금 계속 좀 무거워지려고요. 좀 무거워지려고요. 네. 자,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인재 영입 경쟁. 인재 영입 각 당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이 어제 보니까 10번째 인재 네. 영입했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그렇죠. 무게 있는 인재인데 예. 10호 인재가 사법농단 의혹 제보자, 공익 제보자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탄희 전 판사인데 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제 입당 기념식을 열고 이탄희 전 판사를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인재 영입 10호로 영입이 됐습니다. 예. 이탄희 판사가 저 2017년에 양승태 네. 대법원장 그 법원 행정처에 있을 때 네. 법관 법관 사찰 그걸 그렇죠. 밝히면서 법관 사표 제출했던 사법부 그 판사님. 농단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인재 영입한다는데 이 뚱커벨 지금 머리가 좀 달라졌어요. 벌초를 좀 하셨네요. 저는 그랬죠. 인재 영입하냐고. 예. 뭐 인재 영입 소식에 머리를 좀 깎았습니까? 인재는 영입하겠죠. 무슨 말하는 거야? 정상훈 기자. 근데 진중권 전 교수 요즘 뭐 SNS 활동 뭐 매일같이 맹활약을 펼치시는 분인데 네, 네. 이탄이 지금 뚱커벨에 의한 전 판사를 이제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네, 역시 뭐 SNS에 글을 써서 비난을 했는데 이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영입했으니 민주당의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영입이란 게 뭔가 긍정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을 데려다가 깜짝 쇼를 하는 건데 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뭐 평범한 정의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탄희 전 판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진중권 교수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라면서 이 자신이 한 행위, 그러니까 이탄희 전 판사가 한 행위를 공익 제보라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또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렇다면 계속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그건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한 80여일이죠 이제 남은 네. 게 4월 15일. 예. 자, 민주당 쪽 인재 얘기 들어봤고 자유한국당도 인재 영입을 계속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인재 영입 3호로 발표가 됐나요? 그래서 3호죠. 4호. 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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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헷갈려요 이게. 네. 네. 4호든 3호든 5호든 네. 영입이 됐는데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입니다. 이 방송에서 또 특히 이제 종편에서 보수 농객으로 맹활약을 펼쳐왔었는데. 그래요. 저도 봤어요. 네. 종편에서 논평하는 거. 자, 네. 그 장면. 그래서 이제 서울시 최연소 구의원으로 또 서초구 구의원. 그랬었죠. 네. 구의원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방송 활동을 해왔는데 뭐 보수 뭐 이게 뭐 입장이야 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보수 농객으로서 맹활약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영입이 됐습니다. 네. 자, 대구에서도 처음 불출마 선언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대구 동구갑의 정종섭 의원이었습니다. 친박이시잖아요. 네, 진박으로도 진박. 불리는 네, 그런 사람인데 이 헌법학자이고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인적 쇄신과 통합을 위해서라고 변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 셀프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뿌리 깊은 계파 갈등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인재 영입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무거운 녀석들도 좀
뚱커벨은 몇 호 인재예요? 무거운 저는 녀석들에? 들어가기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특호더라고요. 네. 특대호. 네. 네, 두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대검에서 충돌 관련 소식입니다. 네, 뭐 오늘 뭐 인터넷을 뜨겁게 달리고 더라고요. 네,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그거잖아요. 양속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이 네, 네. 4년 선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심재철 반부패부장한테 그렇죠. 뭐 거짓말을 했다. 네, 상갓집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당시 상황. 네, 이 대검 반부패부는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일을 하던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좀 수사 지휘를 해왔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법무부 인사로 이 반부패부장이 심재철 부장으로 교체가 된 건데 네. 그런데 이 한동훈 검사와 함께 일하던 검사들이 이 심재철 부장에게 항명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이 이 직속 상관인 심재철 부장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라는 반말로 좀 거친 언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상갓집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문상하러 갔다가? 네, 검사들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이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상갓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아니 또 거기 옆에 기자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SBS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사를 보도를 한 겁니다. 아, 이 기사를 SBS가 어제 처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 SBS 기자도 상가집에 갔다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기사를 한 건데 어쨌든 이 심재철 부장이 이른바 이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을 이 불구속 기소하는데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 양석조 검사가 이 상관에게 이제 좀 거친 말을 한 거죠. 네. 참 4년이나 선배인데 좀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그 사무실에서도 얼마든지 토론하고 화도 내고 후배가 선배한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회의 자리에서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뭐 문상 다 가봐서 알지만 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 아주 뭐 심한 말을 좀 했던 것 같던데 네. 구체적으로 어디 뭐라고 그랬던 거라 그랬죠? 뭐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야라는 말을 했다. 양속조 선임 연구관이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장 옛날 대검 중수부장 아니에요, 그죠? 네네. 반부패부장이 네네. 심재철 4년 선배한테 네가 그러고도 검사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중인데다가 이것이 이제 상갓집이었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아침에 또 유감을 표했더라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자꾸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일어나나요? 이 추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서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장삼이사. 네네, 장삼이사. 뭔 뜻이에요? 장삼이사가. 장씨 집의 셋째 아들, 이씨 집의 넷째 아들, 장삼이사.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일반인들이 그렇게 대중들이 많은 가운데 해야 될 일이냐? 장삼이사를 몇 번씩 얘기하시네요. 무겁네요. 예. 부적절한 은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다. 예.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 주목을 하는 게 이 내용 속에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 여기 이제 약간 추행도 있었거든요. 그랬죠. 여검사에 대한 추행도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이게 상당히 안태근 법무국장 예. 그때 서지영 검사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절대 장례식장 가면 좀 지나친 음주는 삼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경건하게 그럼요. 조문을 하고 와야죠. 네. 예. 근데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 상관을 들이받는 일이 몇 차례 벌어졌었는데 지난 9일에 이 자유한국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검찰청에서 이제 고발장을 받으면 일선 검찰청에 보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 심재철 부장이 일단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를 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반부패부 이제 아래 휘하 검사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은 뭐 본인을 포함해서 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그제야 심재철 부장이 이거를 이제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16일에는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그 이성윤 서울지검장 앞에서 이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읽으면서 뭐 치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런 보도도 있었죠. 네네. 네. 이게 뭐 수사 무마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윤석열 사단의 계획된 항명이냐 이런 저 분석들 전망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서는 뭐 수사를 무마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이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측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의 무기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상가집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가느라고 자리를 비운 사이 네네. 그 1분 동안 이런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상가집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의 묵인이 없었으면은 뭐 잊지 못할 일 아니었나. 검찰총장까지 있는 굉장히 좀 그렇겠죠. 어려운 자리에서요.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이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네. 근데 이 장소가 이제 동료 검사의 장인상이었고요. 또 아 그랬습니까? 네, 오늘 취재 잘 갖고 왔는데요. 오늘 뭐 심도 깊은 저는 취재인데 무슨 상인가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 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척 또 추미애 장관 척 이렇게 곤두서 있거든요. 근데 이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 또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를 또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곳곳에서 감정이 이렇게 서 있는, 서로 간에 날이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곤두 네. 세우고 있다 신경들이. 네. 그 지금 유튜브 게시판으로 저 맥스 데모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통키 머리로 원상 복구해 줘. 속구 쳐야 되는데 좀 많이 주저앉아가지고 실망스럽다. 왁스를 저기 해외 직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네, 곧. 또 한 청취자도 뚱커벨 얼핏 보면 추억의 로버트 철인 28호 닮았네요. 네. 지금 김경림 PD가 철인 28호. 야 진짜 비슷하네. 정상훈 기자 보세요. 네. 네. 거의 뭐 갔다고 해도 가능할 텐데. 철인 28호 머리에 상투까지 들어. 두통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28호였는데 지금은 50호. 네, 확 늘어났죠 사이즈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신예 평론가 정상근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돌아온 안철수. 안철수 어제, 돌아오다. 예, 어제 그 네. 뉴스 전문 채널로 인천공항에 오후 5시 한 20분쯤이었어요. 네. 큰절하면서. 네, 맞습니다. 야, 그리고 기자 간담회도 바로 하는 걸 이제 생으로 다 중계하는 걸 봤었는데. 네. 1년 4개월 만이죠. 그렇죠. 돌아온 게. 2018년 9월 달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몇 달 뒤에 이제 독일로 떠났죠. 독일로 떠났다가 독일에서 1년여를 있다가 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으로 옮겼다가 스탠포드 어디 있어요? 스탠포드가 스탠포드에 있죠. 어느 주에 있어요? 네? 재미 유학파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 있죠. 캘리포니아죠. 네, 그렇죠. 뭐 재미로 유학 갔다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재미있죠. 지금은 재밌습니까? 예. 근데 역시 독일, 미국 그 하시면서 안철수 전 대표 마라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그 몸도 많이 날렵해지고 큰절하는데도 뭐 전혀 문제 없게 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통해서 근력을 많이 키웠다. 저는 관절이 그렇게 괜찮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십자 연골도 괜찮고. 예. 네. 뭐 보도 많이 됐는데 그 안철수 전 대표 구상이 궁금해요. 자, 네. 바른 미래당으로 복귀할 거냐, 아니면 중도 실용 정당이라는 걸 새로 창당할 것이냐. 그게 좀 애매한데 이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 실용적 중도 정치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언론들에서는 이 신당 창당으로 굳혔구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뭐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거나 뭐 그 바른미래당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특히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 당내에 이 돈이 꽤 많이 쌓여 있거든요. 100억이라며요. 네, 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창당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이제 돈이 소요가 되고 또 아니 근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이제 차곡차곡 우리 모아놨던 세금이 거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많이 네, 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뭐 창당을 하고 또 선거를 치려면 돈이 꽤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거야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이 바른미래당을 두고 뭐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느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분 한번 전망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 복귀할 거냐 1번. 2번 신당 창당이다. 자, 뚱커벨 3번. 정상근 기자. 전 4번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왜냐하면요. 복귀했다가 신당을 창당하죠. 복귀했다가. 그래서 3번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서쳐야 지금 좋은 거잖아요. 서쳐야. 서쳐요? 서쳐야 뭘 받잖아요. 서쳐야. 알겠습니다. 네. 네. 자꾸 비켜나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총선 불출마 선언은 왜 했을까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아닙니다. 오늘 그만 장난치고요. 네. 총선 불출마는 상당히 또 의외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딘가에 출마하겠다라는 걸 당장 밝히지는 않더라도 좀 차차 생각해 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었는데 총선 불출마를 한 것은 그만큼 중도의 공간을 만들겠다. 이게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하면은 이런 중도 실용 정당에 대한 구상 또 이 본인의 노력을 투입하는 정도가 상당히 또 이게 또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만큼 무엇보다도 자신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중도 세력의 이익을 또 더 갈망한다. 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중도 실형이라는데 뭐가 중도 실형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는 밝히지는 않고 있고 네. 저는 중도 실형 그러니까 우리 18세기 때 이 실학파 우리 조상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실사구시. 네. 그렇죠. 사실을 토대로 옳은 것을 추구한다. 네. 오히려 그런 실사구시가 더 요즘 낫지 뭐 않을까. 서당 다니시나요?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검 간부의 상갓집 공개 항명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네. 검찰 상갓집 공개 항의는 추태다. 뭐도 안 하는 언행을 했다.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네. 가리키는 이 말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우리 정상훈 기자가 좋아하는 네. 보이 그룹 뭐예요? 보이그룹이요? BTS요? 자, 네. 보이그룹 B1A4 아주 유사합니다. 숫자만 아시면 됩니다. 장 씨의 셋째, 이 씨의 넷째. 요걸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네. 힌트가 더 어려워요. 네. 갑자기 힌트에 대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힌트를 좀 주세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애들러서 하니까.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다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50원 유료 문자 샵 0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기 배종찬 소장, 신예 시사 전문 기자 정상근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